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고 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주를 거꾸로 되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138억 년 전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한 점에 모여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겁고 밀도가 높았던 그 순간, 그리고 갑자기 팽창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빅뱅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138억 년 우주의 역사를 20분 만에 여행해 보겠습니다. 빅뱅에서 시작해서 별이 태어나고 은하가 만들어지고 태양계가 생기고 결국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까지 말이죠. 이 여행이 끝나면 여러분은 우주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138억 년 전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빅뱅을 오해합니다. 어디선가 폭발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빅뱅은 폭발이 아닙니다. 공간 자체가 탄생하고 팽창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폭발은 공간 안에서 일어나지만 빅뱅은 공간 자체가 생겨난 순간입니다. 138억 년 전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고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작았냐고요? 원자보다 작았습니다. 아니, 원자핵보다도 훨씬 작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뜨거웠냐고요? 온도를 말로 표현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팽창이 시작됩니다. 폭발한 게 아니라 공간 자체가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첫 번째 증거는 은하의 적색 편의입니다. 1920년대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먼 은하에서 오는 빛을 분석해보니 파장이 길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구급차가 멀어질 때 사이렌 소리가 낮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건 은하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거의 모든 은하가 말이죠. 더 놀라운 건 먼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풍선에 점을 여러 개 찍고 풍선을 부는 걸 상상해 보세요. 풍선이 커지면서 모든 점이 서로 멀어집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결정적 증거는 1964년에 발견됐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라고 부르는 건데 전 우주에서 오는 미약한 마이크로파 신호입니다. 온도로 따지면 절대온도 약 3도, 영하 270도 정도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빅뱅의 장황입니다. 빅뱅 직후 뜨거웠던 우주가 식으면서 남긴 빛이 138억 년 동안 식어서 지금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빅뱅의 화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빅뱅 직후로 가보겠습니다. 빅뱅 후 첫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빅뱅 후 실외 마이너스 35승초,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0이 34개 붙는 찰나의 순간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급팽창이 일어납니다. 우주가 순식간에 엄청나게 커집니다. 얼마나 커졌냐고요? 원자 크기에서 자몽 크기 정도로 커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별로 안 큰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팽창입니다. 왜 이런 인플레이션이 필요했을까요? 이게 없으면 우주가 지금처럼 균일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보면 전 우주가 거의 균일합니다. 이건 초기 우주가 급속하게 팽창하면서 모든 걸 고르게 펼쳤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우주는 계속 팽창하지만 속도는 느려집니다. 온도도 계속 내려갑니다. 빅뱅 후 1초가 지나면 온도가 100억 도 정도로 내려갑니다. 여전히 엄청나게 뜨겁지만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빅뱅 후 3분 정도 지나면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수소 핵융합이 시작되는 겁니다. 양성자들이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듭니다. 이 3분 동안 우주에 있는 헬륨의 대부분이 만들어집니다. 오늘날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약 75대 25인데 이 비율이 바로 빅뱅 후 3분 동안 정해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원자는 없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전자가 원자핵에 붙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주는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빛도 자유롭게 직진할 수 없습니다. 계속 전자와 부딪히면서 산란되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뿌옇고 불투명합니다.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나서야 우주가 충분히 식습니다. 온도가 약 3000도로 내려가면서 전자와 원자핵이 결합해 중성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이 순간을 재결합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 빛이 자유롭게 직진할 수 있게 됩니다. 우주가 투명해진 거죠. 이때 방출된 빛이 138억 년을 여행해서 지금 우리에게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로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38만 년이 지나고 우주는 투명해졌지만 아직 별은 없습니다. 우주는 암흑시대에 접어듭니다. 수소와 헬륨가스만 떠다니는 어두운 우주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양자 요동 때문에 밀도가 약간씩 다른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밀도가 조금이라도 높은 곳은 주변 물질을 더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더 밀도가 높아지고 더 많이 끌어당기고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수억 년에 걸쳐 가스구름이 점점 뭉쳐집니다. 빅뱅 후 약 2억 년이 지나면 드디어 첫 번째 별이 탄생합니다. 가스구름의 중심부가 중력으로 압축되면서 온도와 압력이 올라갑니다. 중심 온도가 1000만 도를 넘으면 수소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별이 빛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주의 암흑시대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이 첫 번째 별들은 오늘날 별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훨씬 컸고 뜨거웠으며 수명도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원소가 없었죠. 이 별들을 Population Haccari 별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직접 관측된 적은 없지만 이론적으로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별들 내부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핵융합 과정에서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탄소, 산소, 질소, 철 같은 원소들이 별의 중심에서 합성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별들이 수백만 년 후 초신성 폭발로 생을 마감하면서 이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 공간에 뿌립니다. 이렇게 뿌려진 물질들이 다시 모여 두 번째 세대 별들을 만듭니다. 이 별들은 무거운 원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더 다양한 천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행성도 만들어질 수 있죠. 여러분 몸을 이루는 탄소, 칼슘, 철은 모두 수십억 년 전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빅뱅 후 10억 년쯤 지나면 별들이 중력으로 모여 최초의 은하들이 형성됩니다. 처음엔 작고 불규칙한 은하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더 큰 은하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은하인 우리 은하도 이런 과정을 거쳐 형성됐습니다. 우주를 아주 큰 스케일에서 보면 놀라운 패턴이 보입니다. 은하들이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거미줄이나 스펀지 같은 구조입니다. 은하들이 실처럼 연결된 필라멘트를 이루고 그 사이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공동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기서 암흑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암흑물질은 빛을 내지도 않고 흡수하지도 않아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중력은 작용합니다. 실제로 우주 물질의 약 85%가 암흑물질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 물질은 15%에 불과합니다. 암흑물질이 먼저 중력으로 뭉쳐서
거대한 뼈대를 만들고 일반 물질인 가스가 이 뼈대를 따라 모여들어 별과 은하를 만듭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우주 진화를 재현해 보면 실제 관측과 놀랍도록 비슷한 거미줄 구조가 나타납니다. 우리 은하가 속한 국부 은하군에는 약 1,400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안드로메다 은하이고 우리 은하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국부 은하군은 천여자리 최운하단이라는 더 큰 구조의 일부입니다. 천여자리 최운하단에는 약 10만 개의 은하가 있고 지름이 1억 광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견된 건 우리가 라니아케아라는 훨씬 더 큰 최운하단의 일부라는 겁니다. 라니아케아는 하와이어로 광대한 하늘이라는 뜻인데 10만 개 이상의 은하를 포함하고 지름이 5억 광년이 넘습니다. 우리 은하는 이 거대한 구조의 변두리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 신기한 건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1990년대 후반 천문학자들은 먼 초신성을 관측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주의 팽창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암흑에너지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우주 에너지의 약 68%가 이 정체불명의 암흑에너지입니다. 암흑물질이 27%, 일반 물질이 5%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물질은 우주의 5%에 불과한 셈입니다. 나머지 95%는 아직 정체를 모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이 이제 우리 집으로 와보겠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약 46억 년 전에 탄생했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핵의 38억 년이니까 우주 역사의 3분의 1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이미 별들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무거운 원소들이 충분히 만들어진 후였죠. 태양계가 형성된 곳은 우리 은하의 나선팔 중 하나에 있던 거대한 분자 구름이었습니다. 이 구름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이전 세대 별들이 남긴 무거운 원소들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근처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서 충격파가 이 구름을 압축했을 겁니다. 중력 때문에 구름이 수축하기 시작했고 가군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회전하면서 원반 모양이 됐습니다. 중심부는 점점 뜨거워지고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약 4천만 년 후 중심 온도가 1,000만 도를 넘으면서 수소 핵융합이 시작됐습니다. 태양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주변의 원시 원반에서는 먼지 입자들이 충돌하면서 서로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갈만 한 크기였다가 점점 커져서 킬로미터 크기의 미행 성체가 됐습니다. 이것들이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원시 행성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태양에 가까운 안쪽 영역은 너무 뜨거워서 얼음 같은 휘발성 물질이 증발했습니다.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같은 암석 행성들이 형성됐습니다. 반면 태양에서 먼 바깥쪽은 온도가 낮아서 얼음이 응축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같은 거대가스 행성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죠. 지구는 약 45억 6천만 년 전에 형성됐습니다. 초기 지구는 끊임없는 충돌로 뜨거웠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흘렀습니다. 대기는 없었고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죠. 그런데 형성된 지 약 5천만 년 후 거대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와 충돌한 겁니다. 이 충돌로 많은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튕겨나갔고 이것이 지구 주변을 돌다가 뭉쳐서 달이 됐습니다. 달의 암석을 분석해보면 지구 암석과 성분이 매우 비슷한데 이게 바로 같은 충돌 사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충돌이 잦아들고 지구가 식으면서 표면에 고체 지각이 형성됐습니다. 화산 활동과 해성 충돌로 수증기가 대기에 쌓였고 지구가 충분히 식자 이 수증기가 비가 되어 내렸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비가 내려 바다가 만들어졌습니다. 약 38억 년 전쯤의 일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직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약 38억 자는 35억 년 전 사이에
최초의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아마도 심해 열수 분출구 근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순한 단세포 생물이었지만 이것이 모든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최초의 생명이 탄생한 후 거의 30억 년 동안 지구에는 단세포 생물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무의미했던 건 아닙니다. 약 17억 년 전 시아노박테리아라는 광합성 생물이 나타나면서 산소를 대기에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산소가 바다와 암석에 흡수됐지만 점차 대기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약 6억 년 전 에디아카라 시대에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나타났고 5억 4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 불리는 시기에 현재 동물무늬 대부분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생명의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그 후 생명은 바다에서 육지로 진출했고 식물이 먼저 육지를 점령한 후 동물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룡이 지구를 지배했다가 60년 600만 년 전 소행성 충돌로 멸종했고 이후 포유류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700만 년 전 인류와 침팬지의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개통이 인류의 조상이 됐습니다. 약 30만 년 전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등장했고 약 7만 년 전부터 아프리카를 떠나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1만 년 전 농업혁명이 일어났고 5천 년 전 문명이 탄생했으며 200년 전 산업혁명이 50년 전 정보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우주의 138억 년 역사를 1년으로 압축하면 인류 문명의 역사는 마지막 날의 마지막 몇 초에 불과합니다. 138억 년의 여행이 끝났습니다. 빅뱅에서 시작해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고 태양계가 탄생하고 지구에 생명이 나타나고 결국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빅뱅에서 만들어졌고 무거운 원소들은 수십억 년 전 별 내부에서 합성됐으며 그 별이 폭발하면서 우주 공간에 뿌려진 물질이 다시 모여 태양과 지구를 만들고 그 지구에서 생명이 진화해 결국 여러분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칼 세이건의 말처럼 우리는 별의 물질로 만들어졌고 이제 우주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주의 미래, 즉 앞으로 수천억 년 후 우주가 어떻게 될지 다뤄보겠습니다. 우주의 과거를 알았으니 이제 미래를 봐야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